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끝났고 2교시 시작할게요. 자, 오늘 저희가 배우고 있는 거 한번 정리하자면 함수란 걸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배운 게 뭐였냐면 함수의 뜻. 그러니까 함수란 관계인데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모든 x가 저희가 이제 정의역이란 말 배웠잖아. 모든 정의역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몇 개만 한 개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그게 식이 아니어도 괜찮아. 어떤 모양이든 간에 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어서 배운 게 뭐 정의역이다, 공역이다, 치역이다. 쏘는 쪽, 받는 쪽, 선택받은 것들을 이제 집합의 표현으로 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게 그 함수값 구하기. 일종의 대입하는 건데 몇 가지 고정관념 똑겠죠. 뭐 문장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혹은 식이 두 개 이상 나오기도 해. 특히 두 개 이상일 때는 뒤에 나오는 표지판을 잘 보시면 되고요. 아까 했던 거는 치환 관련 문제는 꼭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 아마 오늘 바로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고요. 혹시 어려우면 평일 중에 연락 주시면 따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페이지는요 55쪽입니다. 자, 이어서 할 내용은 같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위에다가 또 필기하겠습니다. 같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같은 게 같은 거죠.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과연 정말 같은 게 같은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지금까지 배운 꽤 많은 수학 내용들은 너무 감사한 거야. 항상 우리 상식과 맞았지. 예를 들어 정말 같으면 같았잖아요. 예를 들어 2랑 2는 같잖아요. 왜? 뭐 같으니까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그 다음에 할 거는요 함수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함수가 같냐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 자, 가은아, 그럼 자 여기 있는 이 fx랑 여기 있는 이 gx는 같을까요? 네. 아, 같아. 그치. 사실 뭐 그게 정상이잖아. 이게 뭐 달라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알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아까 혹시 여러분들 앞장에 쉬는 시간 전에 그런 문제 기억나? 이 f는 함수일까요? 또 사실은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함수일까요, 과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이 내용을 배우기 전의 내용은 이제는 좀 잊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왜 다를 수 있는지, 혹은 이제 그럼 같다는 게 뭔지를 자, 위에 필기가 써 있으니까 저거를 좀 그대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함수에서 같다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위에다가 저는 그냥 쓰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자, 함수에서 같다라는 거는요 조건이 또 두 가지가 있어. 조건 첫 번째는 뭐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번에 쉬는 시간 전에 정의역, 어떤 함수가 정의되는 것과 공역이 일단 같아야 돼. 즉 이제 제가 추가 필기하자면 어떤 두 함수의 기본 세팅이라고 할까요? 어쩌면 정의역과 공역은 기본 세팅이잖아. 어디서 x를 볼 거고 y쪽 후보가 뭔지 기본 세팅이 다르면 이거는 사실은 세팅이 다르면 이건 함수가 같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항상 먼저 체크해 봐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 같다 문제는요. 근데 보통 정의역과 공역은 그냥 같게 줍니다. 조금 더 필기를 첨언하자면 보통 정의역은 밑에 문제 보시면 보통 중의역은 그냥 같게 줍니다. 같게 줌. 저희가 뭐 특별히 고민할 거 없이 그냥 같게 줍니다. 밑에 읽어보시면. 그리고 공역은요 보통 이제 이렇게 필기할게요. 보통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 이 문제 볼까요? 잠깐 보고 올게요. 자, 유형 5번의 문제 보시면요. 자, 이거를 정의역으로 하는 이라고 써있지. 자, 정의역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공역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보통 공역이 없을 때가 좀 많거든. 자, 이 공역에 관한 얘기를 지금 미리 말할게요. 약간 한 가지 약속 같은 건데 보통 공역이 없으면요. 없으면 보통 공역이 없으면 암묵적으로 실수 전체로서 같습니다. 즉 공역이 없으면 그냥 받는 쪽은 실수 전체에서 후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결국은 이런 같다 문제는 1번은 잘 안 건드려. 물론 어려운 문제가 요 1번 정역을 건드려서
저기 유형책에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볼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여기 같다 문제 메인은 우리가 이거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거의 별표를 체크해요. 보통 이제 이걸로 문제를 만들어요. 그럼 이제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으면 같냐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뭐를 체크하냐면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같아야 돼. 이게 어쩌면 약간 사실 치역이란 말보다는 예를 들어 우리가 두 함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두 함수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1을 넣어도 여기에다가 1을 넣어도 같은 y 값이 나와야 돼. 그 말을 하는 거야. 좀 비유 들자면. 그리고 보통 이제 출제의 포인트는 2번. 출제의 포인트는 2번을 많이 건드립니다. 여기는요. 어쨌든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 문제를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두 함수가 같다는 거는 우리 상식과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식이 달라도 같을 수가 있어요. 밑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식이 같아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같다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정의역과 공역, 즉 기본 세팅이 동일해야 되는데 보통은 같게 줍니다. 특별히 뭐 건드리지 않고요. 보통 2번을 포인트로 내는 거야. 그 뭐도 돼야 되냐면 어떤 x를 넣었을 때 1을 넣으면 f든 g든 둘 다 똑같은 y가 나와야 돼요. 자, 한번 관련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27번부터 한번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제가 한 문제 그러면 10번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식인지 한번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자, f랑 g가 같아요, 달라요 물어보고 있지. 아마 중학생들은 보자마자 달라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근데 결론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식의 모양만 보고 말하면 안 되고 위에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는지를 체크해서 둘 다 만족하면 같다 아니면 안 같다라고 말할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위에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뭐였냐면 첫 번째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데 자, 이번 문제에 자, 위에 읽어보시면 정의역은 공통으로 그냥 줬습니다. 즉 F도 정의역은 이거 G도 이거니까 사실은 기본 세팅을 같게 준 거야. 그럼 저희가 체크할 건 뭐다? 두 번째 것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이겁니다. X에다가 F에다가 1을 넣었을 때랑 G에다가 1을 넣었을 때랑 이것도 같냐는 거야. 한번 대입해 보시면 실제로 같죠. 같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F에다가 2를 넣어도 G에다가 2를 넣어도 이게 같냐는 거예요. 근데 얘들 같아요, 달라요? 어때요? F는 4고 G는 2니까 다르지. 그러면 얘는 다른 함수예요. 즉 식의 모양이 물론 이제 식의 모양이 다른 게 그거의 이유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체크하실 때는 모양을 보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뜻을 이용해서 체크를 해야 하는 거야. 자, 밑에 있는 그러면 자, 28, 29 자, 두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아마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자, 28, 29 두 함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풀어볼 시간 한 1분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래 오늘 좀 준비된 것까지 갈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최대한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듣고 금요일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서 뭐 채점까지 미리 하셔도 되고요. 질문을 받을 테니까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어려운 건 아니야. 어쩌면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에다가 좀 추가로 몇 가지를 덧붙이는 개념이에요. 자, 28, 29 이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중학생들은 사실 이번 페이지에 같은 함수가 하나도 없어요. 중학생들한테는. 왜? 걔네들은 같냐 다르냐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식이 다르면 다른 거고 같으면 같은 건데 물론 식이 같으면 같을 가능성이 높겠지. 근데 이제 보통은 식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함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1분 지났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자, 나오나. 28번 문제는 같은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일까요? 같은 함수요. 이게 1랩에도 맞아요. 같은 함수입니다. 자, 왜냐면 자, 위에 기본 세팅은 동일하니까 1번 조건 체크 안 할게요. 자, 2번 조건만 확인해 볼게요. x에다가
F에다가 넣어도 2가 나오고요. G에다가 1을 넣어도 2가 나오지. 자, 1일 때 둘 다 같네요. 그리고 X에다가 F에다가 2를 넣으면 8, G에다가 2를 넣어도 8. 같다는 거야. 이게 같다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렇게 써먹으라는 거예요. 즉 어쨌든 같기 때문에 이거는 식이 다르지만 같은 함수야. 물론 이제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페이지는 정의역이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같게 만들어 주려고 나온 페이지라 이런 게 가능하겠지. 어쨌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29번 문제. 우주의 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이 함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것도 같아요. 생긴 게 이런데 같은 함수라는 거야. 자, 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역시나 F1과 G1이 똑같고요. F1이랑 G가 같잖아. 즉 위에 2번 조건도 만족하고 1번 조건은 위에 기본 세팅이기 때문에 만족을 시켜줍니다. 보통은. 그래서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하라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우리 상식과 다릅니다. 같다라는 게 이제 상식과 다른 것들이 슬금슬금 나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3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뭐 왔다 갔다 문제다. 그런 게 또 역시나 나오겠죠. 자, 33번 문제는 반대로 같대요. 그럼 같으면 저희가 A, B도 혹시 구할 수 있을까? 자, 얘는 한번 해볼 시간 드릴게요. 한번 33번, 34번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같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같다의 뜻을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한번 풀어볼 시간 이것도 한 1분만 드려볼게요. 자, 33번, 34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같다라고 알려줍니다. 두 함수가 같대요. 보통 이런 걸 저희가 어려운 말로 미정계수 문제라고 부릅니다. 옛날부터. 결과를 주고 식을 완성하는 문제. 그리고 풀이 전략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원래 저희가 같다를 체크할 때 했던 걸 그대로 하면 됩니다. 같다고 했으니까. 자, 이번 페이지는 같다 관련 문제입니다. 우리 상식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1분 지났고요. 한번 물어볼까요? 자, 혹시 가은아 33번에 혹시 A 값 나왔어? 혹시 A, B 값 나왔으면 말해줄래? A는 12, 응. B는 0. 자, 여러분들 혹시 A는 1, B는 0 나온 친구는 채팅창에 네라고 한번 쳐주실래요? 한번 알아보려고. 다들 나왔어요? 아, 다들 느낌 있네. 즉 이 문제는 뭐야? 똑같아요. 같다는 말은 뭐야? 그럼 저희가 아까 같다를 체크할 때 x에다가 0 넣고 y에다가 0 넣은 게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즉 여기서 뭐가 나온다? 시간화를 준다는 거야. 마찬가지 x에다가 1을 넣은 것도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식 두 개를 주는 뭐 막상 까보니까 연립방정식 문제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능합니다. 자, 34번은 갑이나 혹시 요것도 A, B 나왔어? 얼마 나왔어? 아우, 되게 하고 계셨네요. 그래서 A는 1, B는 0. 혹시 나온 친구들 한번 네라고 쳐주실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은이도 나왔고, 나은이 나왔고, 우준 어때요? 나왔고. 혹시 뭐 추가 설명 필요할까요? 그럼 괜찮으시면 저희 유형책 가볼게요. 이 같다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아까 잠깐 말했지. 가끔 정의역을 건드리는 문제가 있어요. 자, 페이지는 61쪽 413번입니다. 같이 볼게요. 자, 61쪽에 413번 한번 풀어볼 시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문제 한번 고민해 보실래요? 자, 413번입니다. 한번 고민해볼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컨셉을 한번 이해할게요. 자, 이 문제 별표 하나 칠게요. 이거 제가 알기로 신상어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거의 이거랑 똑같이. 자, 이게 이제 같다 문제가 어려워지면 자, 마지막에 뭐를 묻는다? 지금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여기 x가 정의역이거든?
근데 마지막에 정의역을 물어봐요. 어떻게 풀까? 자, 고민할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이 식을 같아지게 하는 정의역, 기본 세팅을 너네가 한번 잘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조금 새로운 포인트도 있고 조심할 포인트가 있어. 그래서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자,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다 관련 문제입니다. 오늘 지금 뭔가 좀 그러니까 어쨌든 뭐 모든 내용이 그렇지만 첫날이라 뭐 새로운 용어라던가 기호 혹은 오늘은 고정관념이란 걸 좀 많이 깨고 있어요. 함수. 그러니까 이 단어 초반부가 이런 어떤 함수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해 줍니다. 이제는 좀. 자, 한번 같이 해볼 건데 혹시 정답 나온 친구 있어요? 한번 칠판 써보실래요? 이거 한번 나름대로 혹시 몇 번인지 한번 써볼 친구 있어요? 몇 번일까요? 자, 혹시 아무도 없나요? 자, 이 문제 그럼 제가 한번 푸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드려볼 테니까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이 문제 한번 필기를 해보세요. 자, 얘는요 일단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뭐 소위 왔다 갔다 문제입니다. 자, F랑 G랑 같대요. 그치? 근데 아까 저희가 한 날선이형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식을 완성하는 문제야. 즉 어쩌면 이제 정의역을 주고 여전히 2번 조건을 건드리는 문제였어요. 0을 넣었을 때 같다 식 하나, 1을 넣었을 때 같다 식 2개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 문제는 같은데 위에 보시면 식은 정상이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식은 정상이에요. F 다 나와 있잖아. 다 나와 있잖아. 근데 뭐를 몰라? 정의역을 몰라요. 아, 정의역을 모르는 상태야. 이럴 때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근데 어쨌든 아까도 말했지만 왔다 갔다 문제는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의역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정의역의 원소를 양쪽 식에 넣어서 같다라고 했겠지. 자, 제가 지금부터 한번 그 행위를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제가 지금부터 우리가 앞서 배운 기호를 좀 써먹어 볼까요? 이 스몰 a를 이 x라는 정의역의 어떤 의미의 원소라고 해볼게요. 어떤 원소가 있겠죠. 뒤에 보시면요 x는 공집합이 아니야. 자, 저 말이 왜 나왔냐면 비어있지 않다는 거 뭔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뭔가 있으니까 그거를 제 마음대로 a라고 한번 해볼게요. a라고 하자. 그리고 자, 원래 같다의 뜻이 뭐야? 그럼 이 a라는 거를 f에 넣거나 g에 넣거나 어때야 돼요? 같아야겠네요. 그쵸? 이걸로 이제 재밌게도 a에 관한 방정식을 만듭니다. 즉 이 정의어가 될 수 있는 후보를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2항에서 자, 풀어보시면 이제 고1쯤 되면 뭐 얘 금방 인수분해 하겠죠. 암산할게요. 참 인수분해를 해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자, a 값이 몇 개 나온다? 이런 a가 후보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3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한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실수하는 게 그럼 정답은 2번 두 개 다가 아닌 거야. 자, 여러분 마무리 잘해야 돼. 자, 마무리는 봐봐. 지금 저희가 구한 이 a 값들은 뭐냐면요 x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게 사실상 이거라는 거야. 즉 x가 될 수 있는 거는 사실 뭐야? 이 마이너스 3과 이 두 개만 가지고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꼭 마이너스 3과 이 둘 다 아니어도 마이너스 3만 있어도 돼요. 사실은 2만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이제 정의역이 될 수 있는 x의 후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무슨 문제 넘어간다? 저희가 앞서 배웠던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문제로 넘어가는 아주 유명하고 좋은 문제입니다. 자, 혹시 개수 구하는 공식 기억나던가요? 2에다가 여기 원소의 개수만큼 해주시면요 요게 뭐야? 부분집합의 총 개수가 되는데 주의할 점 4개일까요?
자, 위에 보시면 x는 뭐가 아니다? 공집합이 아닌데 이 4개 안에는 공집합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한 개를 더 빼주셔가지고 정답은 3개다. 자,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한번 정리해보세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좀 이제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이번에는 정역을 건드려요. 원래 안 건드려 잘. 대부분 문제는 정역을 줘. 보통 식을 건드리든 그 이제 두 번째 조건만 건드리는데 얘는 정역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어쨌든 공집합이 아니란 말은 정역 원소가 있다는 얘기야. 그걸 A라고 두고 실제로 원래 하던 대로 FA랑 GA랑 같다라고 식을 세우시면요. 저런 식의 식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해 보시면 A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3과 2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래서 정답이 2개가 아니야. 이번 문제는 이 X의 개수, 즉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마이너스 3과 2, 이 둘 중에서 부분집합을 뽑아야 됩니다. 그게 앞서 배운 공식이 있고, 즉 2의 제곱, 이 4개인데 공집합을 빼라고 했으니까 어쩌면 진부분집합이죠. 아니구나. 공집합 빼는 거는 그냥 1 빼야겠네요. 빼보시면 3개다 라고 풀리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 끝난 친구는 저희 여기 날선 이용 돌아가서 일단은 오늘 사실 좀 계획된 거를 다 못 하긴 했는데 일단은 적당히 시간 봐서 마무리할게요. 뭐 첫날이기도 하고 어쨌든 뭐 가능성을 봤다는 거에 좀 의의를 두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돌아가서 저희가 아까 했던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냐면요. 자, 여기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 이번 페이지는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동안도 많이 사용해왔던 그래프 관련 내용들이 나와 있고,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한번 필기해 볼까요? 사실 이번 페이지도 어쩌면 큰 틀에서 보자면 뭐다? 저희가 아까 오늘 처음 배운 함수의 뜻 관련 문제입니다. 아까 저희가 이 책 맨 앞에서 뭘 배웠냐면 어떤 식 몇 개 주고 이거 함수야 아니야 물어봤잖아. 근데 그것처럼 함수의 뜻 관련 문제인데 대신에 차이점은 뭐다? 아까처럼 식을 안 주고 그래프만 주고도 물어봅니다. 이 그래프만 보고 이거 함수일까 아닐까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골라보실래요? 제가 한번 좀 물어볼까? 어쩌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도 저희가 아까 배운 뜻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모든 정리역이 선택을 하고, 두 번째 한 개만 선택하는 걸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볼 시간 드려볼게요. 자, 5문제 한번 함수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그래프 버전입니다. 자, 고민할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자, 얘도 뭐 그래프라고 써있지만 그냥 함수냐 아니냐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게 함수일까 아닐까? 물론 일부 그림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던 그런 것도 있네요. 자,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를 좀 하나 설명드리면서 그 소위 함수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방법도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줬을 때 보자마자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어떤 판별법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마치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처럼 딱 보자마자 함수예요 아니에요 판별하는 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자, 39번은 우주야. 이거 함수일까 아닐까? 어때요? 39번?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 뭐 닮았어요? 약간 1차 함수 닮으셨나요? 어쩌면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문제 풀 때 그동안 아는 것들은 사실 활용도 가능해요. 얘는 사실 직선, 자, 1차 함수라고도 불렸고 실제로 함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함수인 이유를 이제 좀 설명을 좀 해보자는 거야. 그냥 이제 그래프만 보고도 말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함수에 자 빠르게 한번 써볼게요. 두 가지 조건이 뭐였냐면 첫 번째 모든 x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x는 한 개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1번을 섞어 말하면요 모든 x가 한 개만 선택해야 돼. 그러면 제가 함수라 부를 건데 자 여러분 지금부터 그러면 바로 이어서 판별법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위에다가 필기하실래요? 자, 우리가 이제 함수인지 아닌지를 보통 수직선 판정법이라는 걸 좀 이용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수직선.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수직선을 한번 쭉쭉 그어 볼게요.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수직선을 그었을 때 언제 함수라고 부르냐면요. 이 수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딱 하나만 있으면 함수라 부를 거야. 다시 이런 만나는 점이 하나만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는 어디를 여러분들이 그어도 항상 몇 개일까요? 하나만 만날 거 아니야. 즉 그럼 얘는 함수라고 부를 건데 이게 왜 함수의 판정법으로 쓰일 수가 있냐면 사실 이 수직선 안에 방금 쓴 조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한번 이해해봐.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였지? 선택을 해야 되지. 즉 요렇게 뭐야 만나는 교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뭐다?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선택이 된 거죠. 그리고 자 한 개만이라는 게 뭐야? 이 교점이 한 개 있다는 게 한 개만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하는 방법은 보통 이제 함수인지 아닌지는 수직선 판정법이라고 해서 수직선을 막 그어봅니다. 그랬을 때 어디를 그어도 한 점에서만 만난다면 걔는 함수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40번 가볼게요. 그럼 40번은 나오나 이거 함수일까 아닐까? 아니. 함수 아니에요? 혹시 왜 아닐까요? 자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사실 아닌 이유도 말해줘야 돼. 뭐 어떤 점에서는 x값이 없어요 라던가 혹은 어떤 점은 x가 두 개를 선택해요 라던가 왜 아닐까요? 또 혹시 나원이 아는 그래프 중에 40번 같은 혹시 그래프 있어? 여러분 요게 뭐예요? 네, 저희가 아는 것 중에 2차 함수가 이런 모양 맞나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런 모양들 원래 옛날부터 함수라 불러왔잖아. 실제로 함수는 맞습니다. 그리고 자 방금 위에서 배운 판별법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어떻게 하자? 여러분들이 수직선을 어디에 그어도 항상 교점이 몇 개예요? 하나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것 자체가 이미 뭘 만족하는 거야? 함수의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교점이 있다는 게 선택을 했다는 거고 교점이 하나라는 게 딱 하나만 선택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함수인지 아닌지 물어볼 때는 이렇게 선을 그어서 수직선을 그어서 확인하면 편하겠죠.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가은아 41번은 함수일까 아닐까? 아니. 이건 아니죠. 요거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사실은 1학기 때 배우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왜 함수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수직선을 딱 그어보시면요 x값은 분명히 하나인데 y값은 몇 개예요? 교점이 두 개란 말 자체가 y값이 두 개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직선 판별법을 좀 많이 애용해 보시면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아주 쉽고 빠르게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42번 문제. 자, 이거는 값이나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이제 이런 모양은 저희 처음 보죠. 근데 값이나 이거 함수일까 아닐까? 잘 모르겠어? 맞는 것 같아? 근데 결론은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페이지에 42번과 43번을 조금 비교해서 봐야겠죠.
그리고 참고로 쌤 근데 이런 모양을 어떻게 그려요? 자, 아까 여러분들이 앞장에서 혹시 함수가 식이 아니라 두 개짜리 식 함수 기억나?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 이런 거 그리는 것도 한번 소개드려 볼 건데요. 얘는 지금 사실 시간기로는 못 그립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 함수 여러분들 자 말씀드릴게요. 이 함수는요. 식 몇 개짜리다? 여기 왼쪽에 있는 뭐 여기 왼쪽에 있는 잠시만요. 왼쪽에 보시면 요거 뭔가 삐뚤삐뚤하다. 요거 제가 편의상 얘를 F라고 부를게요. 즉 2보다 이하일 때는 작을 때는 F를 썼고 2보다 클 때는 크거나 같을 때는 예를 들어 제가 G라고 할게요. 이렇게 썸. 저희가 앞으로 이제 아까 전에 이렇게 식 두 개짜리 함수를 그릴 때 보통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식이 하나짜리 아니라 두 개짜리야. 어쩌면 1차 함수 두 개짜리를 이렇게 접붙여 놓은 거예요. 저희가 그 어른을 꽃꽂이 하시면 꽃에다가 꽃을 붙이거든. 함수 두 개를 붙이는 함수예요. 자, 이제 이런 게 이제 가능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도 이제 한번 해볼 테니까 고정관념을 깨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런 모양인데 그럼 얘는 함수냐? 자, 1렙에도 함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어떻게 하자? 아까 설명드린 그 수직선 판별법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수직선을 그어도 항상 교점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씩밖에 없지. 심지어 자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기 2에다가 그려도 교점 몇 개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이 위에 동그라미랑 밑에 색칠의 차이점 아시나요? 혹시 우주야 위에 동그라미랑 밑에 색칠의 차이점이 뭐게? 혹시 아세요? 그럼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위에 제가 여기를 3이라고 쳐볼게요. 이 함수의 그래프 보고 말해봐. F2 얘들아 얼마일까요? F2 한번 채팅창에다 여러분들이 이 함수의 그래프 보시고 F2 한번 써보실래요? 예, F가 뭘까요? 3 다음 써보실래요? 요 그래프 보고 말해봐. F2가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요거 처음 보는 상황이라 그럼 제가 이 기호도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함수는요 끊겨있지 가운데가 2를 중심으로 이렇게 끊겨있을 때는 보통 필연적으로 자 제가 조금 지저분해 보이니까 조금 지워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끊겨있을 때는요 필연적으로 어떤 게 나뉘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이렇게 뻥 뚫려있는 동그라미 한쪽은 색칠되어 있는 이런 동그라미가 존재합니다. 자 얘는 무슨 차이냐면 어쨌든 저희가 x에다가 2를 넣으면 y 값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둘 중에서 결론적으로 누구를 말하냐면 이 색칠되어 있는 쪽에 y 값을 읽으셔야 돼요. 즉 이 그래프는 f2가 0입니다. 3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수직선 할 때도 보통 색칠되어 있는 게 포함되는 쪽이고 색칠 안 된 쪽이 포함 안 되는 쪽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자 앞으로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끊겨 있는 이런 함수를 종종 보게 될 거야. 당황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식이 두 개짜리 함수는요 이렇게 끊깁니다. 가운데가 가끔은.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끊긴 점에서의 함수 값을 물어보며 뭐를 읽어라? 그 색칠된 거를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 한번 연습 삼아 자, 여기다가 한번 제가 그림 하나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자, 그럼 요 그래프에서 자, 제가 마음대로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 그리고 여기를 제 마음대로 2라고 할게요. 그리고 위에를 제 마음대로 3, 밑에를 제 마음대로 마이너스 1, 위에는 동그라미, 밑에는 요렇게.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답변해 보세요. 이 그래프의 F2는 얼마일까요? 한번 써보실래요? 자, 이 그래프에서 F2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채팅 좀 쳐보실래요?
거의 끝나갑니다. 자, 이 함수값 읽을 줄 알아야 돼. 자, 가빈이 쳤고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어? 3, 나원이도 3, 자, 우주도 3, 가은이 3. 맞습니다. 혹시 그 가빈이가 쓴 거 보고 여러분 쓴 거 아니죠? 자, 얘도 실제로 3인 게 뭐냐면요. 봐봐,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우리가 이렇게 연결돼 있을 때는 아무런 고민이 없었고 실제로 뭐 식이 하나일 때는 고민할 게 없지. 근데 이렇게 끊겨 있을 때 혹은 아까처럼 식이 두 개일 때는 고민을 해야 돼. 위에 걸 쓸지 밑에 걸 쓸지. 어쩌면 저희가 앞에서 식에서 했던 고민과 똑같은 고민이에요. 위에 점을 쓸까 밑에 걸 쓸까라는 거야. 그리고 저희가 식에서도 보통 표지판을 보고 그 경계점은 는이 있는 쪽으로 가잖아. 그것처럼 이 같은 경우는 여기 라인 보시면 위에는 동그라미게 칠해져 있고 밑에는 뻥 뚫려 있잖아. 이때는 뭐다? 위에 있는 걸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42번도 1랩에도 함수가 맞다는 거야. 왜? 어쨌든 이 라인도 x 값이 하나인데 y 값 하나거든요. 그래서 얘도 함수가 맞는데 자, 그럼 43번은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누구 안 했지? 자, 나오나 43번은 함수일까? 아닐까? 혹시 아니라면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 것 같아요? 위에도 칠해져 있어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 x가 두 개. x가 두 개야, y가 두 개야? x는 지금 x는 2 하나지. 근데 y가 몇 개 나와버려? 둘이에요. 0도 나오고 이건 뭐 뭔지 모르겠네. 어쨌든 두 개 나오잖아. 이게 이제 2번 조건에 만족되지 않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수직선 판별법에 의해서도 어떤 일이 발생해? 여기 가운데 라인은 교점이 몇 개 있다? 하나, 두 개 있잖아. 즉 교점이 두 개 이상인 게 한 번이라도 있다며 이제 그런 조건이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요 점 하나 때문에 함수가 아닌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함수의 뜻 관련 문제가 이제 그래프로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래프가 나와도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숙제 좀 말씀드릴게. 자, 숙제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미리 부탁드린 대로 여기 제가 채팅창에다가 자, 지금 할까요? 제가 채팅창에다가 좀 링크를 좀 띄워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간단한 설문지거든. 요거 좀 여러분들이 가서 작성 하나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잠시만요. 요거 어디 갔냐? 오케이. 율로 들어가시면 아마 나옵니다. 그리고 자, 숙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날선이 형 오늘 사실은 오늘 숙제는 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사실 지금 처음이라 그런 것도 있고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해야 될 숙제 있지. 안 한 것들을 좀 하는 시간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혹시 영상 시청 좀 덜 끝난 친구도 앞에 명제 파트 배운 데까지를 한번 꼭 들어보시고 어쨌든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아시겠죠? 한번 준비 잘 해보시고요. 일단 스타트는 자 56조까지 자 여기 배운 데까지 숙제랑 자 여러분들이 뒤에 가시면 어디 좀 양이 적으니까 자, 저기 뒤에 66쪽 가보실래요? 자 66쪽에 148번까지 우리가 방금 함수의 뜻까지는 배웠으니까 148번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유형책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유형책은 일단 56쪽 56쪽 여기 한 쪽밖에 안 되네요. 오늘 뭐 많이 한 것 같은데 유형책에서는 몇 쪽 안 돼요. 56쪽이랑 그리고 뒤에 가서 60쪽부터 61쪽까지 한 장밖에 없네. 그래서 여기 한번 풀어보시고 대신에 여러분들 앞에 밀린 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혹시 뭐 수업 이제 끝날 건데 혹시 뭐 궁금한 점이라던가 또 질문사항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네. 수업 후기는 그 설문지에 이제 쓸 란이 있을 겁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써주면 써줄수록 저희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 교사 회의할 때 이제 영어 쪽도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한번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써주시면 되고 혹시 수업 관련해서 질문 없나요? 추가적으로? 네. 없어요? 없어요? 혹시 없는 친구 없다고 좀 말해주실래요? 이게 표정을 못 보니까 없나요? 없어용, 없어용. 괜찮아용? 오케이.